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신강섭입니다. 레지던트를 마치면 곧바로 자기가 전공한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고 전문의 자격증을 얻게 되죠. 이것은 과마다 다릅니다. 내과나 가정의학 같은 경우는 바로 시험을 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얻는데, 외과의 경우에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일정 기간에 혼자서 수술한 경험이 있어야 전문의 자격증을 얻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레지던트를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주 정부로부터 주 의사면허증을 받아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서 일을 시키지를 않죠. 그래서 이게 전문의 자격증이 필수가 된 것이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한 20년 전부터입니다. 이렇게 전문의 자격증이 없으면 병원과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 의료소송보험, 즉 말프랙티스 인슈런스에서도 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남들이 다 하는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필수이죠.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바로 이 시험을 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는데, 이것이 한번 자격을 따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로는 10년마다 전문의 자격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 전문의 시험과 전문의 갱신 시험이 꽤 까다롭습니다.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떨어지면 다음 해에 또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되죠. 내과 레지던트 중에는 3년차 레지던트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수련 끝이는 날까지 계속 일만 시키고 부려먹기만 할 뿐이죠. 한국에서의 제 기억으로는 의과대학 시험이나 아니면 한국의사 전문의 시험 볼 때까지도 소위 말하는 족보라는 것이 있어서 선배들이 미리 보았던 시험 문제 등을 유출하거나 아니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치료한 요점 정리 책들이 있었는데, 미국은 시험에 족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코스들도 있고 시험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공부하면 되죠.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 그 버릇대로 전문의 시험을 이틀 동안 보면서 그 시험 문제를 거의 모두 외워서 프리에서 저희 후배 레지던트들에게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후배들에게 전문의 시험 준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전문의 자격 갱신 시험 때도 몇 번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큰 범죄입니다. 약 10여 년 전에 어느 인도 의사가 그런 식으로 시험지 장사를 해가지고서 경찰에 구속되고 의사 면허까지도 박탈당하고 크게 혼난 적이 있었죠.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비밀입니다. 한국말로 말씀드리고 있으니 위험도는 좀 덜하긴 하지만요. 이 10년마다 있는 이 전문의 갱신 시험 때문에 의사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불평이 많아서 이제는 10년마다 시험을 보는 대신에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 매년 정해진 금액을 아메리칸 보드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귀찮은 건 마찬가지지만 10년마다 시간 내서 시험 보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쉽죠.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다음에 받는 전문의 자격증은 아메리칸 스페셜티 보드 산하에 있는 내과의 경우에는 ABIM, 즉 아메리칸 보드 오브 인터널 메디슨, 가정의학은 아메리칸 보드 오브 패밀리 메디슨, 응급실은 아메리칸 보드 오브 이머전시 메디슨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비슷한 이름의 또 다른 보드, 아메리칸 보드 오브 피지션 스페셜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미국 내 여러 의료 분야의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죠. 이 아메리칸 보드 오브 피지션 스페셜티스는 꼭 그 분야에서 레지던트를 받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정해주는 온라인을 통한 교육과 자격시험, 그리고 돈을 얼마 내면 자격증을 내주는 그런 곳입니다. 아메리칸 보드 오브 메디컬 스페셜티
ABMS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레지던트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ABMS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계속 합격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에 차선책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병원도 있고 요즘에는 그 아메리칸 보드 오브 피지션 스페셜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병원에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 동네에서 꽤 오래 개업한 피부과 의사인데 백인이죠.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패밀리 메디신, 가정의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부과 개업을 하고 있어요. 피부과 레지던트를 받지 않았고 이 사람은 대신에 어느 피부과 의사 밑에서 1, 2년 어깨너머로 배운 다음에 아메리칸 보드 오브 피지션 스페셜티 볼드를 사가지고서 개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오는 환자들은 그 닥터가 어느 볼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레지던트를 했는지, 미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닥터면 다 같은 닥터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내과 레지던트를 했지만 응급의학 레지던트를 하지 않아서 ABEM, American Board of Emergency Medicine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ABEM 대신에 American Board of Physician Specialties, ABPS를 가지고서 응급실에서 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ABEM 이외의 다른 볼드는 응급실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처지예요. 이머전스룸 볼드가 없더라도 저처럼 프라이머리 케어 볼드, 즉 인터널 메디슨이나 패밀리 메디슨이 있으면 응급실에서 일한 경험이 많으면 일하게 해주는 응급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